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뉴스 화이팅. 오마이뉴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00만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이게 쓰셔서. 서영교 네. 의원님 덕분입니다. 네, 네. 항상 네. 현장에서 오마이TV 보면은 네. 항상 등장하셔가지고 네. 화이팅 네. 외쳐주시고 네. 많은 분들 구독도 외쳐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훌륭하게 잘 크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마이TV 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또 우리 네. 의원님 덕분에 잘 아,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네. 이렇게 화이팅 외칠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윤석열 우리는 대통령, 화이팅하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대국민 담화 플러스 네. 기자회견이 진행 중고 있는데 네. 좀 보시다 오셨죠? 대국민 담화 좀 보고 네, 오셨죠? 대국민담화 조금 보고. 조금 네. 보고 기자회견도 좀 오는 길에 오시면서 조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셨는데 예. 자, 우리가 일이 많아서 네, 윤석열 회의가 많죠? 담화를 다 들을 겨를이 없어요. 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다 들을 겨를이 없고 네, 처음 조금 듣다가 아. 에이씨 그래갖고 다 못 들었어요. 좀 듣는데 네. 정말 에이씨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 이거 국정 이 대국민 담화 안 예. 들은 사람이 승자다, 네, 위너다. 네. 똑같다. 네. 8월에 했던 얘기, 올해 했던 네. 얘기 다 똑같이 자화자찬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렇게 경제 좋아지지 않았냐, 네. 수출 잘 되지 않냐, 이 얘기하고 웃기고 있어요. 앉았네. 참나. 네. 정말 웃기고 앉았. 진짜 앉아 오늘 앉아 있어요. 네, 혼자 앉아서 앉아 있네요.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들으면서 예. 정말 웃기고 앉았네 그래서 좀 듣다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무슨 말 하는지 봐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 이제 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네. 정말 끝내 아, 들어도 그래요. 소용없고 웃기고 앉았고 네. 그리고 정말 반성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도 모르고 예.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으니 어.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지금 지리응답관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니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가 없다. 네. 그럼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권 분립 위반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박근혜 때 특검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때 특검 검사 윤석열 아닙니까? 수사팀장인데. 박근혜 때 수사팀장 야. 검사 윤석열.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하. 인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 자기가 한 걸 다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특검 해놓고 네. 방대하게 수사해놓고 예. 청와대 압수수색 싹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해요.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특검이에요. 800에 7070. 7070. 예. 네, 그 번호는 대통령실 예. 번호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거 가리고 숨기고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증거 인멸하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식의 방법으로는 네. 다 가서 압수수색 해와야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예. 남았다. 이거 손바닥 하늘 가리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고 그리고 이 지금 보니까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비판해야지. 그러나 대통령으로 있으면 그거 못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이제 아무 말이나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하는 게 맞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이냐?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네.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뒤에 사랑 얘기인지 뭔지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나 변호 차원이 아니라 다시 수사하면 아내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상 일사부재리에 반해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로 가져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야당을 향해서 정치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네. 반박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김건희 특검이 70%가 넘습니다. 네. 지금은 더 많이 넘습니다. 음. 대통령의 말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30%인데 지금은 그 30%가 반토막 맞아요. 났잖아요. 17%도 나오고 예,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를 무조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넘게 나옵니다. 그게 반토막이 나서 네. 17%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맨날 방어하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예.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진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 대통령은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손절해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정은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국민이 견제해야 되는데요. 그럼요. 국민이 누구에게 대리로 위임을 했냐면 국회에다가 대리로 위임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는지를 국정감사 네. 또 상임위 등을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아주 높은 지지율로 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3번째 통과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특검이 정치 선동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주가 조작을 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면 특검까지 안 갑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사 받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예.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정치 누누이 선동이다 들었지만 얘기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예.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을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막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욕설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성윤 검사도 욕설을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차마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아유 사람 됨됨이를 볼 때 우리가 검찰총장이 칼 찌르듯이 야. 막 욕설하면서 하면 그 이성윤이니까 버텼던 거고요. 다른 검사들은 못 버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보고 증언을 듣고 있는데 정치 선동이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 여론을 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지지율 얘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지지율이라는 거 참모들 통해서 발가지 긁힘 많이 당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지율 하락을 보면은 대통령 후보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게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 지지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좀 컸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지율 올리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꼼수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다. 다 유연해지고 변화 주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변화, 쇄신,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나고 오면 앞으로 잘해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식 아끼는 마음에 아유 좀 뭐 우리 또 아끼는 사람 또 매한 대 더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신 정말 못 차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자리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을 품어야 되는 자리예요. 대통령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가 안 돼도 걱정해야 되고요. 나라 살림이 힘들어지면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럼요. 이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대통령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 세금에다가 이자 딱딱 붙여서 국민에게 자, 요거 도움 되십시오. 비가 안 와서 흉년입니까? 요 이거 돈 풀어서 이렇게 놓을 테니 요 구휼미처럼 흉년을 극복하십시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세금에다가 이 안전장치 만들 테니까 새로 집도 짓고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문을 100만 가구가 닫고 있습니까? 닫지 않게 제가 경제 활력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저기 잘 못하면 품어줘요?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이 살아나는데 뭘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구 경북까지 18%까지 떨어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뭐 아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열심히 더 잘해라. 아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늘 좀 놀라웠던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 뭐 이런 문제 의혹에 있어서 자신은 그러니까 조작하는 인생을 살면서 조작한다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명태균은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끊었는데 이게 뭐 전화번호 지웠는데 이 텔레폰이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폰이나 아니면은 전화 통해서 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화 받고 뭐
딱 끊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잘 못 대해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공천은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자분들도 아니 김영선 해줘라라고 그 녹취가 나왔는데 이게 자기 입으로 한 육성 녹취가 나왔는데 그걸 거짓말을 코앞에서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육성이 나왔는데 당에서 뭐 여러 소리 나오지만 내가 김영선 해줘라라고 했다고 했는데 당에서 이미 다 공천이 다 결정돼 있고 뭐 이준석, 윤상현 다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의원님? 이런 대통령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바이든도 날리면이라고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우리는 귀로 다 들었는데 정황상 다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위에서 나에게 가지고 왔다. 그리고 경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맞아요. 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말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이에 더 자세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국회에서 운영해서 튼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도 틀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법사위에서 다 틀었어요. 아, 틀으셨어요? 그럼요. 아니 법사위에서 제가 2번 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에서 그 바람 소리까지 다 제거해갖고 선명한 소리를 2번 틀었습니다. 법사위에서 2번 틀고 자 여러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국민의힘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목소리는 육성으로 다 나갔죠. 육성으로 나갔고 육성으로 다 있는데 내가 뭐 공천은 다 결정된 거다. 공천은 윤상현은 김영선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친윤은 윤 측근들은 친윤 윤핵관들은 김영선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김영선을 줄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끼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낀 거죠.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제 됐죠? 내일 꼭 취임식에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쭉 흐름상 누가 보더라도 김영선 해줘라 그 말 공천 해줘라 그거 다 됐기 때문에 취임식 얘기도 나오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결국 거짓말하고 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만장일치로 인용한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헌법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직해야 되고 대통령은 공익을 위하지 되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나와서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 사과였다. 그렇게 인용문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사과였고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8명이 만장일 8명입니까? 9명입니까? 9명인데 그때 그 당시에 몇 명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로 연청 이슈 됐는데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윤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아까 대국민담화할 때 초반에 일어나서 한 15도에서 2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담화 내용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엔 국회에 꼭 가고 싶다고 하네요. 내년에 국회에 꼭 가고 싶다. 올해 왜 안 왔습니까? 내년에 국회에 오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안 오고서 무슨 내년에 국회에 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그렇네요. 이 앞에서 말이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 다르고 평범한 사람 아무도 저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 바꾸지 못하고 거짓말 못하잖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하는.